네, 미국 범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인트 피터스 대학의 박형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경화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건 관련한 얘기들을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짚어볼 네. 텐데 네. 오늘 다뤄볼 얘기는 집단 납치 사건? 예. 예. 최대 미국 미국 역사상 최대의 납치 사건이다. 네 최대 오. 규모의 납치 예. 사건. 이제 미국의 이제 범죄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요 사례를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음. 이게 굉장히 큰 규모가 컸었던 사건이고 엄청 센세이션한 사건이었죠. 그랬군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1976 년도에 아, 많이 발생된, 오래됐네요. 예, 예. 많이 오래됐습니다. 예, 76 년도에 발생이 됐는데 캘리포니아 주에 이제 차우칠라라고 하는 이제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거기 이제 음. 초등학교에서 이 7월 달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제 정기 이제 봄 학기, 가을 학기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러네. 방학 이제 중에. 썸머 스쿨이죠, 말하자면. 이제 애들 아. 이제 수영장에도 보내고, 여기는 이제 아주 시골 마을이니까 이제 아이들 이제 가서 조금 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겸사겸사. 그래서 이제 학교가 끝나고 이제 스쿨버스가 이제 하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후 4 시쯤에 이제 운전사하고 이제 학생들 다 태워 가지고 이제 한 31명 정도 됐습니다. 이제 어. 집으로 다 출발을 하는데, 첫 번째 정류장에서 아이 몇 명 내려주고, 두 번째 정류장에서 아이 몇 명 내려주고 해서 5명이 내리고, 이제 남자 아이 7명, 여자 아이 19명, 음. 운전사까지 포함하면 총 27명이 네. 이제 버스에 이제 남은 거죠. 이제 거기 아이들은 이제 5살, 어린아이는 5살부터 14살까지 있었습니다. 어.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죠. 그러네요. 예예. 아주 예. 어린 아이들이었고, 그럼 이제 그 네 번째 정류장, 다섯 번째 정류장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 거잖아요. 안 오는 거예요, 버스가. 어. 그래 가지고 이제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죠. 학교에도 그렇겠어요. 이제 막 전화를 예. 걸어서 물어보고, 학교에서도 이상하다. 그 앞에 다 내렸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뭐 하다가 점점 이제 늦어지니까 학교에서도 '이거 뭔가 큰일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한 6 시쯤에 한 2 시간 정도 이제 지났죠. 출발한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자면 이제 경찰에서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네. 경찰에서도 이제 막 수색을 해 봤는데 그 근처에 스쿨버스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그냥 공중에 사라져 버스가 버렸군요. 통째로 없어져 버렸어요. 와.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제 운전사를 이제 처음에 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음. 있었는지 일단 운전사 집에 이제 찾아가 보니까 이제 아내가 있었고, 그 운전사는 원래 그냥 농부예요. 음. 아주 그냥 뭐 평소에도 착하고 어질고 다른 사람들 이제 도와주는 거 이제 좋아하는. 근데 이제 서머 스쿨이고 이제 버스를 운전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제 파트타임으로 아, 계속 여름 내가 지금 동안. 운전을 이제 했었던 것뿐이고, 특별히 뭐 달라진 거는 없었다. 그러면 이거 인제 '작은 일이 아닌 것 같다. 큰일이 난 것 같다.' 해 네. 가지고 이제 FBI도 이제 막 이제 파견이 됐습니다. 한 음. 30명 가량이 이제 그곳으로 와. 파견이 되고, 이제 막 헬리콥터도 동원해서 막 수색을 하고 좀 했죠. 그래서 한 15 킬로 정도 떨어진, 차우칠라 요 조그만 도시에서 한 15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서 버스를 발견합니다. 어. 버스가 어제 대나무 숲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아이들도 하나도 없고, 예. 그리고 무슨 뭐 창문이 깨졌다든지 아니면 뭐 혈흔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또 전혀 없어요. 고. 아이들 가방은 또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냥 아이들만 없어졌군요. 운전사하고 아이들하고만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되게 미스터리했겠어요, 처음에는. 예. 예. 마치 무슨 외계인이 납치를 했나 그러니까. 싶을 정도로 그 시골에서. 갑자기. 네. 예. 그래서 계속 이제 못 찾고 대대적인 이제 수색을 이제 펼치죠. 예. 그러다가 이제 한 3일 후에 이제 그 운전사하고 아이들이 이제 결국 발견이 됐습니다. 어. 발견이 됐고,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세 번째 정류장에서 이제 네 번째 정류장으로 이제 가던 그 사이 음. 길 한가운데 흰색 밴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 운전사가 생각할 때는 '차가 고장이 났나?' 싶으니까 좀 천천히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좀 차를 쪼끔씩 세우면서 봤겠죠. 근데 그때 이제 복면을 쓰고 총을 총을 들고 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내립니다. 버스를 세운 거군요. 네. 내려 가지고 "버스 문을 열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이제 운전사가 이제
당시에 이제 생각하기를 막 후진을 해서 도망을 갈까 아니면 뭐 밴을 밀어버리고 그냥 막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도 물론 했겠지만 총을 들고 있으니까 저는 총을 막 쏴버리면 이제 아이들이 다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아이들하고 운전사하고 전부 다 뒤쪽으로 다 몰고 이제 세 명이었어요. 그리고 한 명이 직접 운전을 해서 어디론가 막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뭐 떠들지 못하게 하고 잠잠하게 또 계속 협박을 하고 한 15km 정도 떨어진 그 네. 대나무 까지는 숲까지 간 거예요? 갔어요. 거기서는 이제 스쿨버스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 밴을 한 대를 더 가지고 와서 밴 두 대에 음. 나눠서 태웁니다. 네. 나눠서 태우고 거기서부터 그 밴을 타고 한 11시간을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요? 이제 그 장소가 이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어떤 네. 채석장이었어요. 캘리포니아 같은.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래나 뭐 이렇게 돌 같은 걸 파는 그런 채석장이었는데 거기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이 차에 전부 다 뭐 페인트 칠을 칠해 놓고 뭐 그래서 바깥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막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밤이 됐죠. 이제 새벽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곳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총을 겨누고 범인들이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라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네.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거의 생매장 되다시피 어떤 사다리를 동굴 타고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뭐 동굴까지는 아닌데 예. 이제 밑에 이제 땅 속에 구멍이 있고 글로 아. 들어가라고. 채석장이니까 뭔가를 인제 예. 캐내고 남은 공간인가 보죠?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가 어떻게 됐었냐면 컨테이너 박스 음. 가 땅에 묻혀져 있었어요. 왜 그렇죠? 거기에 이제 구멍을 뚫고 일부러 그러면 사람을 납치하려고 한 거예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거죠. 준비 컨테이너를 갖다 땅에다 묻어 예 놓고 예. 밖에서 인제 발견하지 못하게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거기 끌려가는 아이들이나 운전사는 전혀 모르죠. 이제 예. 밤이고 뭐 칠흑 같은 밤이고 그러겠어요. 그냥 사다리만 있고 이제 구멍으로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제 일단은 들어간 거죠. 들어가고 나니까 위에서는 이제 막 뚜껑을 덮고 그리고 뭐 뭘 어. 막 뭔가를 움직여 가지고 위에 또 덮고 다시 예. 또 흙을 또 막 덮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어. 그대로 그냥 생매장을 당해 버린 거죠, 그러네요 그 진짜. 안에서. 산소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다행히, 예. 다행히 환풍기가 두 대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밖으로 그리고 뭔가 공기가 통하게끔은 해 네. 놨구나. 네. 그리고 이제 되게 어 특이한 납치 사건이네요. 이건 뭐 완전히 영화 같은 글쎄 말이에요. 영화 같은 그런 납치 사건이죠. 예. 그 희미한 전등이 그 전구가 있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간신히 이제 음. 서서히 이제 그 안에 도대체 뭐 여기가 어딘가를 살펴보니까 그런 컨테이너 박스 안이었던 거예요. 아내였고. 예예. 예. 그리고 보니 뭐 매트리스 같은 것도 또 갖다 놨어요. 나름 이제 어. 치밀하게 계획을 한 거죠. 매트리스도 그랬구나. 갖다 놓고 또 뭐 시리얼이나 이제 무슨 뭐 먹을 과자 같은 것도. 것도 좀 갖다 놓고 충분하진 않지만 네. 갖다 놓고 또 물도 조금 있었고 또 이제 뭐 상자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변기처럼 또 한쪽에 만들어 음. 놓기도 하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납치범들은 사실 한 500만 불 정도를 예.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요구를 하고 그리고 풀어줄 생각이었다고 해요. 당시 500만 불이면 뭐 진짜 굉장히 큰 큰 돈을 요구를 돈이죠. 할 인제 그런 목적의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네. 유괴 사건이고 어떤 네네.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유괴 사건을 벌인 거군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집단적으로. 예 맞습니다. 와 약 그런데요. 현재 가치로 보면 한 3천만 불 정도 되는 엄청나네요 그런 진짜. 좀 굉장히 큰 돈이죠.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니까 이 안에 이제 갇혀 있는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고 그러겠어요. 워낙 어른이라고는 어리니까. 이제 운전사 한 한 명. 명밖에 없었고 제일 나이가 많은 친구가 이제 14살 마이크라는 친구가 음. 있었고요. 이제 거기서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애들도 막 울고 뭐 운전사도 이제 자기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제 네. 그런 패닉 상태에 이제 빠진 거죠. 빠진 상태에서 이 환풍기 하나가 돌아가던 것이 멈춰 버려요. 어. 인제 거의 질식할 가능성이 이제 생긴 그러니까. 거죠. 예. 쪼끔 더 있다 몇 시간 또 지나니까 나머지 환풍기가 이제 어. 안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식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이제 공포가 이제 막 이제 엄습하니까
이제 막 어떻게 해서든 이제 나가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하는데 어떻게 탈출을 하냐면 그 매트리스를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개의 매트리스를 계속 쌓아 올려요. 쌓아 네. 올려서 거기로 올라가 가지고 천장까지 이제 팔이 이제 네. 닿을 수 있도록 해서 제일 어른인 이제 그 운전사가 올라가 가지고 그 뚜껑을 이제 막 여는 거예요. 어. 근데 그 위에 그 산업용 그 배터리를 위에다 올려 놨어요. 그러니까 맨홀 뚜껑 같은 걸로 덮고 그 위에 또 무겁게 또 올려 놓고 또 아. 흙을 또 덮고 그 사람 힘으로 열기는 좀 어려웠겠네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어. 예. 그때 당시에 마이크 14 살짜리 그 마이크가 나중에 이제 그 인터뷰한 그 영상을 보면 그 그 운전사가 이름이 에디거든요. 음. 에디를 도와서 자기도 옆에서 막 그 음. 온 힘을 다해 가지고 정말 밀어서. 예. 하는데 아이들이 같이 막 응원을 했대요. 옆에서 옆에서. 막 뭐 "잘한다. 마이크. 뭐 you can do it." 막 음. 이러면서 계속 응원을 했는데 그 응원을 했었던 게 자기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아. 이야기가. 그래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밀어냈어요. 와 대단하다. 이걸 옆으로 밀어낸 거죠. 이걸 완전히 그냥 열 수는 없고 상방으로 밀어 못하고 올릴 힘은 뭐 없고. 없었을 테고 밑에가 또 더군다나 매트리스였기 때문에 힘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옆으로 밀어내니까 또 흙더미들이 막 또 쏟아져 들어갔겠네. 쏟아지면서 이제 간신히 이제 구멍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다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해서 올라가서 다행히 올라가 뭐 감시하던 사람이 없나 보네. 그게 이제 다행인 것이 이 그러네요. 사람들 이제 그 운전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거기 위에 올라왔는데 사실 올라갈 때도 굉장히 겁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당연하죠. 감시를 감시할 수 한다든지 있으니까. 또 잘못하면 정말 뭐 총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탈출을 한 시간이 오후 7시 반 정도 돼요. 음. 아직은 환한 때였고 여름이니까. 예예. 네. 문을 열고 바깥에 딱 나와 보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어디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나와서 보니까 여기 막 모래 언덕 같은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이게 무슨 사막인가?' 뭐 싶을 정도로 처음엔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까딱하면 거기서 진짜 생매장을 당할 수도 있는 질식사할 수 예 있었죠. 질식사도 할 수 있었고 또 하나 또 다른 점은 뭐였냐면 그 컨테이너가 흙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져 아. 내리고 있었대요, 당시에. 그래서 오. 더 이제 막 아이들도 완전히 아비규환이었고 더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왔는데 여기가 네. 어딘지 모르니까 이제 그쵸. 무작정 이제 주변을 이제 둘러보는 거죠. 근데 여기저기서 무슨 막 그 채석장이니까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거 사람은 아닙니까? 있었구나 근데 뭐 주변에. 아주 가까이에는 없었지만 예 네.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 다행이다 가지고 그래도. 다 같이 이제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다가 인부들이 발견을 하고 도움을 그리고 보니까 요청했군요. 이거 뉴스에서 난리 났던 이제 그 사람들이니까 이제 경찰에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구조가 됐습니다. 음. 문제는 이제 범인이 누구냐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왔었다는 거잖아요.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예. 이게 약간 좀 웃을 수도 있는데 그 시골 마을에 이런 너무 큰 사건이 생기다 보니까 음. 언론들도 많이 취재를 오고 뭐 음. FBI도 잔뜩 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어머. 너무 이제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이어 가지고 학교에? 그러니까 그 경찰서에 이제 예 경찰서에. 경찰서에 이제 그 요청을 어. 그 협박을 해서 예예. 500만 불 준비해라 그 이렇게 얘기를 할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안 돼서 결국 못 네. 하고. 네. 그게 이제 범인들의 그 계획이었는데 당시 이제 70 년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다 있다.'라고 유선 생각이 전화밖에 될 없을 수 있을 때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몇 번 전화를 하다가 범인들도 약간 좀 나태한 그런 저기가 음. 있어요. 보면은 좀 이거 뭐 약간 허술한 것 같기는 예 해요 준비를 진짜. 했다고는 해도 그렇죠. 예 예. 뭐 아이들이 정말 거기 그 안에서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주 맞아요. 절박한 그런 음. 상황인데 그런 상황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한 음.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죠.
매트리스 대충 깔아 놓은 거라든지 음식 같은 것도 좀 허접하고 무슨 뭐 환풍기조차도 뭐 조금 그러게. 돌아가다 그냥 서 버리고 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협박 자기는 이제 돈을 요구하는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네. '아 그럼 쪼끔 이따 하자.' 예. 그러고선 좀 기다리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어 어떡하면 좋아. 어이가 없게도. 예. 근데 다행히 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이제 탈출을 한 겁니다. 그런 탈출을 거구나.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멍청한 친구들이 이제 잠이 좀 깨 가지고 '아 이제 다시 한번 전화를 해 볼까?' 뭐 하는데 뉴스에는 이미 막 그 납치됐던 아이들이 다 살아 나와 돌아온 가지고 거죠. 살아 돌아와서 가족들하고 다 예. 포옹을 하고 엉엉 울고 어. 하는 게 다 이제 막 TV에 나오는 세상에.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제 뭐 다 실패로 돌아갔고 그렇죠.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는 다 잡히겠다.' 해 가지고 이제 막 도망을 갑니다, 이 친구들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복면을 했고 음. 그리고 아무 증거 어떤 뭐 힌트가 없잖아요. 그쵸. 뭐 당시에 뭐 누가 CCTV가 있을 이렇게 리도 없고. 됐는지. 자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수사를 한번 해 봅시다. 어디서부터 수사를 해야 될까요? 거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납치된 장소 거기 채석장. 예. 예. 그 맞습니다. 그니까 어우 학위 주세요. 예. 예. 학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예. 네. 그 채석장이 뭔가 좀 수상하죠. 왜냐하면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 큰 글쎄 말이에요. 것들을 거기다가 놓고 그리고 또 뭐 흙을 어. 덮고 뭐 그건 그래도 그것도 그만 해도 굉장히 큰 공사일 텐데 분명히. 네. 예. 그러면 그런 것들 누군가가 봤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봤겠죠. 예. 분명히 봤을 테고. 나중에 이제 조사를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는 뭐 그 집 아들이었어요. 어느 집? 그러니까 그 채석장 주인의 아들이 3명 중에 아. 1 명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쪼끔 우리 아버지가 하는 곳이니까 네. 예. 안심하고 그냥 네. 했는데 그 누군가는 예 봤겠죠. 인부들도 보고 뭐 예. 하긴 했지만 뭐 당연히 이제 그 사장님 아들이 예 뭔가를 뭐 하니까 하니까 예 그러려니 뭐 했겠죠. 그러려니 뭐 예. 자기네들 저거 아니니까 그랬던 거죠. 그리고 아이고.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힌트가 되긴 했지만 이게 직접적인 예. 어떤 뭐 누구를 딱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고 당시에 그 운전사가 "너 혹시 그 차 번호를 못 봤냐?" 경찰에 물어보니까 예 베네 번호. 운전사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명한 수사 기법이 이제 또 이제 한번 시도가 됩니다. 최면술. 오. 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제가 이제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면술을 네. 해서 당시 그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네. 거죠. 네. 최면 수사를 통해서 흘낏 지나가면서 봤었던 그 밴의 그 넘버를 어. 기억해 냅니다. 그래서 야. 그 흰색 밴의 예. 소유주를 찾아보니까 이제 그 집인 거죠. 아.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잡으려고 보니까 집에 없고 어디 도망가 있는 것을 이제 음. 잡았어요. 결국은. 예예. 뭐 한 명은 또 캐나다에 가 있고 아이고 뭐 멀리 이 3 도망가네. 명이 이제 다 친구였어요. 예 친구가 고등학교 버리 친구였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 잡혔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약간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전에 1971 년도 그러니까 요 사건이 발생되기 한 5년 맞아요. 전인데 예. 그때 나왔던 이제 그 범죄 영화가 있어요. 근데 예. 이름이 이제 더티 해리라고 하는 영화인데 더티 해리. 요 영화가 똑같아요. 진짜요? 그럼 영화를 모방해서 그대로 범죄를 저지른 모방한 거예요? 그대로 모방한 그게 스쿨법스 전체를 전체를 통째로 납치해서. 그냥 납치하는. 그래서 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버지가 채석장뿐만이 아니라 막 예.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을 벌이고 있는 그 부잣집 아들이 무슨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까요. 예. 가만히 있으면 그냥 상속받는 글쎄 재산만 1,000억이 말이에요. 넘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둘은 형제였는데 그 음. 아버지는 또 그 지역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의사 오. 였고 그러니까 이 그냥 친구들은 뭐 치결인 마음에 그냥 '한번 따라해 볼까?' 호기심에 그런 일을 했을까나? 호기심도 있었을 테고요. 예. 이제 부모가 볼 때는 아이들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용돈도 줄이고 그리고 "너도 좀 아. 나가서 좀 일도 좀 하고 좀 해 봐라." 당시 이제 요 아이들이 이제 24 살, 그래서 22살 이제 한참 이제 독립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음. 부모들이
이제 고렇게 자꾸 이제 그 푸시를 한 거죠. 음. 그래서 뭐 딴에는 자기네들도 뭘 좀 해 보겠다고 뭐 부동산도 투자를 하고 뭐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이런저런 뭐 쓰는 씀씀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빚이 당시 한 3만 불 가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납치를 하자. 납치를 해 가지고 몸값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돈이 뭐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려면 한두 명 납치해 가지고는 안 될 것 야. 같아.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을 갖다 단체로 그걸 납치를 했다는 것도 영화랑 좀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가능한 일이 현실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네. 벌인 일이기도 예. 한데 너무 어쨌든 어리숙하죠. 그러네요. 예. 그렇게 너무 해서 어리숙합니다. 됐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떻게 그래서 모두가 3명 다 구속이 되나요? 예 구속이 됐죠 당연히. 예. 3명 다 이제 종신형. 종신형을 받았어요? 네. 1 심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근데 이제 와. 항소를 하고 2 심에서는 이제 물론 뭐 좋은 변호사들이 이제 뭐 변호를 했겠죠. 음. 이 신체 피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이들에게 음. 인질이 아니라 그 납치된 피해자들에게. 네. 그래서 2 심에서는 이제 가석방이 가능한 아. 종신형으로 쪼끔 낮춰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벌써 한참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당시에는 24살, 22 살이었는데 지금 2022년 나이로 계산을 해 보면 한 70 세, 그러겠어요. 68세 정도 그럼 됐습니다.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그중에 2 명은 출소를 했고요. 예. 1 명은 아직 있습니다. 예 두 와. 명 중에 이제 1 명은 이제 리차드 쉔필드라고 하는 그 의사의 2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예예. 형이 한 20 차례 정도 가석방을 계속 신청을 하다가 전부 다 거절이 됐었는데 2012 년도에 가석방으로 석방이 되고 와. 그 그래도 진짜 동생도 한참 살았네요. 예 그 동생도 3년 후 2015 년에 이제 음. 석방이 됐습니다. 음. 그 나머지 1명 뭐 네. 좀 주범격이죠. 예 이제 채석장 아들. 프레드 우즈라고 하는 이제 그 주범 이 친구도 지금 끊임없이 계속 이제 가석방 신청을 하고 있고 하는데 한 19 차례 정도 했다고 해요. 근데 더 70 세가 넘어서 최근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너도 이제 가석방 대상에 해줄 만도 포함이 될 하다 수 근데 있어." 진짜. 여기까지 그 단계까지 왔답니다. 그래서 진짜 약 무섭네요. 엄격하게 끝까지 하네요 진짜. 근데 자칫하면 진짜 큰 사건일 수는 있었죠 분명히. 네네. 근데 인제 아무도 그나마 다친 사람은 없고 하니까 적당하게 할 줄 알았는데 야 아 무섭네요. 정신형에서 그 20살 초반대 들어간 사람들이 70이 되도록 나오지 못했다? 와. 근데 물론 이제 사건의 경중을 어떻게 보느냐 또 시각에 따라 조금 하긴 뭐 다를 죽을 수는 수도 있는 있는데 상황은 예예. 분명하죠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납치라고 하는 것은 음. 절대 경한 범죄가 아니니까 납치 그 아니니까.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를 떠나서 그 납치라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네. 중범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그렇군요. 부분이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뭐 예예. 27 명이나 그렇죠. 뭐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당시에 그 학생들은 지금 이제 다 성인이 됐죠. 그러겠어요. 다 어른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여전히 PTSD 의 그 증세를 PTSD는 그 뭔가요? 그 외상성 그 외상후 중 예 스트레스성 장애. 맞습니다. 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예. 어 외상후 스트레스성 네. 장애를 앓고 있다 네. 여전히. 그럴 수 네. 있겠어요. 그 어린 증세를 나이에 네.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는 도저히 회복이 하기가 쉽지 않죠. 뭐 예. 5 살, 6살 때 맞아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납치뿐만이 예. 아니라 생매장 당하는 상황에서 음. 위에 이것은 막 무너져 내리고 그렇죠. 흙더미도 무너져 그리고 내리는 스스로 빠져나온 사례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갇혀 있었던 더더구나 시간이 뭐 다 합치면 한 16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고생을 했었고 아직까지도 아이고 계속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럴 꽤 수 있다고 있겠다. 합니다. 예. 그래요. 또 피해자들을 생각해 보니까 뭐 종신형이 정말 당연하다 싶기도 하고 예 그들은 진짜 평생을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그 그리고 피해자들은 그 사람들이 가석방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면서 당연히 시위를 하고 그러겠네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네네. 예 네. 그 사건이 여전히 그 진행 중이고
참 70 년대에 그런 무모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도 진짜 특이하기도 하고. 그러게요. 예. 미국이. 예 맞아요. 진짜 별 사건들이 다 있었지만 예 정말 특이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집단 납치 사건, 네. 스쿨버스가 통째로 사라졌던 그 네. 사건. 그래서 그 가해자들은 여전히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한 사람은 있다는 거. 네. 네 그런 얘기를 좀 나눠 봤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인트 피터스 대학의 박형아 범죄학 교수님이셨습니다.